그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에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어요. 호텔 예약 확정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출장도 없었고요. 기념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들은 요즘 그 어떤 계획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휴대폰에 호텔 예약 문자라니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칼로 물을 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담담하게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며느리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표정 하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 왜 호텔을 예약했을까? 아들 몰래 간다는 건가? 누구랑 가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새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제 앞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드세요, 어머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을 진짜 아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게 더 수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문자는 분명히 봤습니다. 호텔 예약 확정?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하고는 뒤집어서 탁자 위에 놓았어요. 뒤집어 놓은 휴대폰. 저는 그 순간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에도 휴대폰을 자주 뒤집어 놓긴 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어요. 말없이 묵묵히. 평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저 평온한 얼굴 뒤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조용히 가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어디 가는데?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저녁 재료 사야 해서요. 평범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트라고 했지만 정말 마트만 갈까? 혹시 다른 곳에 들르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외투를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고요했어요. 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며느리가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정말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이미 저녁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오늘 좀 바빴어.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이었고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밥을 먹는 내내 저는 며느리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아들에게 반찬을 더 권하고 물을 따라 주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완벽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밤이 깊어져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만 뜨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아들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평온해 보였어요.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 혹시 그 문자가 다른 뜻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호텔 예약 문자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어요. 그러고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고요. 저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외출도 조금씩 잦아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어디 다른 곳에 가는 건 아닐까? 그 호텔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저는 눈이 그쪽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날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요.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저는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누구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저는 어디 가는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마트 다녀올게요. 누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고 올게요. 며느리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요. 그런데 제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어요. 그리고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금방 지웠어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외출도 확실히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나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면 저는 창가에 섰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느 날은 택시를 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지하철역 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걸까? 그 호텔로 가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냥 제 의심일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면 저는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네, 어머니.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거나 가방을 정리하거나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그 호텔 문자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게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요. 며느리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힘들었어. 고생했어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는 아들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 주었어요.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혹시 제 의심을 들킬까 봐요. 혹시 며느리가 눈치챌까 봐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들한테는요. 하지만 저한테는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도 싫었고요. 그렇다고 이 의심을 떨쳐낼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어요. 그때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며느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그날 갈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이 밤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갈게.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걸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고요. 저는 평소처럼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 외출하는 빈도,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 문자를 지우는 속도, 모든 걸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건 분명 뭔가 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안 됐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 것 같았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시장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어요.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요. 생선 굽는 냄새가 골목 사이로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 둘러봤어요. 무도 사고 파도 샀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거든요. 어머, 김 여사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동네에서 자주 보는 할머니 몇 분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요? 뭐, 그냥 그렇죠. 별일 없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날씨 이야기도 하고 요즘 물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배춧값이 또 올랐어. 그러게 말이야. 이번 주는 더 비싸졌더라고. 평범한 시장 한복판 수다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할머니가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내 며느리 닮은 사람 봤는데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디서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호텔에서. 호텔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거기 근처 지나가다가 봤거든. 아, 김 여사 며느리 아닌가 싶어서 봤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자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젊은 남자랑 같이 있었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소리가 다 멀게 들렸습니다. 남자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요. 응. 키가 제법 크던데.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둘이서 로비 쪽에서 이야기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더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호텔 예약 문자, 그리고 지금 들은 이야기. 둘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방 쪽으로 올라간 것 같던데.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 여사님 괜찮아요?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며느리 맞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지. 멀리서 본 거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틀림없이 우리 며느리였을 거예요. 할머니가 착각할 리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며느리를 모를 사람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할머니는 우리 집 바로 옆 골목에 사는 분이에요. 며느리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답답했어요. 저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갈게요. 저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할머니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젊은 남자랑 같이 있었어. 로비에서 이야기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더라. 방 쪽으로.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골목길 한가운데 서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데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 소리가 요란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청소기를 껐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장 별로 안 보셨네요? 그냥 몇 가지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며느리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러봤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의심이 아니었어요. 남이 본 거예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호텔에서 남자와 함께 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아내가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사실을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요? 시장에서 누가 봤대? 라고요. 그것도 증거가 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분명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남의 말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직접 봐야 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아침을 먹는 내내 저는 긴장했어요.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얼버무렸어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오늘도 외출할까요? 아니면 집에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고 있었어요. 외출 준비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오늘 좀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조금 신경 쓴 것 같았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고요.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요. 저는 며느리보다 한참 뒤에서 걸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버스를 탔을 때 저도 같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앞쪽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버스는 시내로 향했어요. 20분쯤 갔을까요? 며느리가 벨을 눌렀습니다. 저도 재빨리 벨을 눌렀어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내렸고 저도 뒤따라 내렸어요. 낯선 거리였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며느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표를 끊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표를 끊고 뒤따라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플랫폼에 섰을 때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탔고 저도 다른 칸으로 올라탔어요.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외출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요. 지하철은 몇 정거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저도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내렸고 저도 뒤따라 내렸어요. 역을 빠져나오자 앞에 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호텔이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그 호텔이에요.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가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이구나. 정말 호텔로 가는 거구나. 며느리는 호텔 입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잠시 후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옷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저는 건물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의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 잘 아는 사람처럼요. 잠시 후 둘은 호텔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멀리 떨어진 소파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 남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이었어요. 할머니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이 호텔에 저 남자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지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어요. 어느 층으로 갔을까요? 어느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그냥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어느 방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올라가야 하나요? 이러는 게 맞나요?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층수 버튼이 여러 개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느 층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위층부터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양쪽으로 객실 문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혹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릴까 해서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6층으로 올라갔어요. 또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7층, 8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이미 내려간 건 아닐까요? 혹시 제가 놓친 건 아닐까요? 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멈칫했어요. 저 멀리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는 객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카드키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서요. 며느리가 카드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퉁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카펫 위를 걷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어요. 카드를 다시 갖다 대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는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 없는 자리에서, 호텔에서 남자랑 같이 방에 들어가려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며느리 말을 끊었어요. 내가 다 봤어. 로비에서 만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지금 방에 들어가려는 거. 며느리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아니에요. 오해라고? 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시장에서도 봤다던데. 며칠 전에도 여기 왔었잖아.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복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좀 해봐. 저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고 또 그러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남자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말도 하지 마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난처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른 객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설명해봐.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며느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호텔은 불륜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그럼 뭔데? 며느리는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때 그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병원 코디네이터? 네, 삼성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병원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병원 직원이면 병원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며칠 뒤에 어머니 정밀검진 있으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에 검진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검진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 계셔야 하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려고 했어요. 검진 중간에 쉬실 수도 있고 만약에 결과가 늦게 나오면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운 호텔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거들었어요. 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이 객실을 미리 확인하러 온 겁니다. 확인? 제가 되물었어요. 네, 어머님께서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동선은 괜찮은지요.
코디네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객실까지 거리도 확인하고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으로 바로 이동 가능한지도 봐야 해서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계단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가까운 방으로 골랐어요. 며느리가 카드키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배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미리 방을 빌렸어요. 안을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호텔 예약 문자, 시장에서 본 목격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 객실 문 앞에 선 모습, 모든 게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위해 온 거였어요.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제 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침대는 푹신한지, 화장실은 미끄럽지 않은지 다 확인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이 괜찮으면 검진날 여기로 모시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괜한 걱정시킬까 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조용히 준비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편하게 검진 받으시도록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사모님께서 병원에 여러 번 오셨어요. 어머님 검진 일정 확인하시고 어떤 검사 받으시는지 알아보시고 중간에 쉴 곳이 필요한지 물어보시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시는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같이 가면 좋은데 그날 일이 있어서 오전에만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라도 어머니가 쉴 곳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감시했어요. 미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의심했어. 며느리 손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조용히 물러섰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야. 제가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요. 잠시 후 우리는 몸을 떼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 들어가 볼래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카드키를 문에 갖다 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여기 침대 푹신하죠? 어머니 허리 안 아프실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화장실도 넓어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며느리는 이것저것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신경 썼을까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이 쉽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가 며느리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는 호텔 방에서 나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방은 괜찮으셨나요? 코디네이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코디네이터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진날 연락 주시면 제가 어머님 모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아까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을 때 코디네이터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편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집에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호텔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제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제가 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문자를 본 것, 며느리를 의심한 것, 시장에서 들은 말을 믿은 것, 미행한 것, 호텔까지 따라간 것, 그리고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것, 모든 게 제 착각이었어요. 제 불안이었고 제 오해였습니다. 며느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물을 끓였습니다. 저에게 차를 내왔어요. 드세요, 어머니. 저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니까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너를 믿지 못했어. 며칠 동안 너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미행까지 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는 나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의심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로. 며느리가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숨기려고 해서 오해를 만든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한 거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며느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용서할 것도 없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했을지요. 제가 한 행동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요. 앞으로는 너를 믿을게.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해 만들지 않을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앞으로는 뭐든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같은 걸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것,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해는 쉽게 생기지만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반겼습니다. 힘들었어요? 씻고 오세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다시 봤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아들에게 반찬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용서, 이해,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자는 다짐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에 며느리를 미행한 것, 호텔까지 따라간 것, 객실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른 것,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것. 모든 게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번 시작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져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느리를 믿겠다고요. 우리 가족을 믿겠다고요. 검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 호텔에 묵었어요. 검진 중간에 쉴 수 있었고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전에 함께 있어 주었고요. 코디네이터도 와서 도와주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가 얼마나 큰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의심했던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어요. 우리 가족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날의 오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요.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